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류현진의 토론토와 최지만의 템파베이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로써 1차전은 템파베이 블레이크 스넬 대 토론토 타이완 워커, 2차전은 템파베이 타일러 글래스나우와 토론토 류현진, 3차전은 템파베이 찰리 모튼과 토론토 맷 슈메이커의 선발 대결이 예상됩니다. 정말로 류현진이 2차전에 나서게 된다면 정규 시즌 최종전인 양키스전에서 살짝 무리했기 때문에 하루의 휴식을 더 준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지만 저는 여기에 몬토요 감독의 승부수 또한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템파베이 전력을 모두 살펴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는 최종전을 승리했다면 양키스와 자리를 바꿔 클리브랜드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할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평균자책점 6.80의 테너로워크와 평균자책점 8.06인 야마구치가 5회까지 7점을 내주고 패했습니다. 이에 클리브랜드를 만나게 된 양키스는 1차전에서 게리 콜이 쉐인 비버와 선발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토론토에게는 클리브랜드와 템파베이 중 어느 팀을 만나는 게 더 유리했을까요? 공격력이 더 강한 팀은 템파베이입니다. 올해 템파베이의 조정 득점 생산력이 109로 메이저리그 10위인 반면 클리브랜드는 85로 메이저리그 27위입니다. 템파베이는 팀 최고의 타자인 오스틴 메도스가 시즌을 접은 반면 나머지 타자들의 고른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클리브랜드는 9월 23경기에서 타율 3할 6푼 6리, 10홈런, 2루타 9개, 24타점을 기록한 호세 라미레스의 미친 활약이 있었는데요. 공격력이 라미레스 한 명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라미레스는 2017년과 2018년 디비전 시리즈 8경기에서 31타수 2안타, 타율 6푼 5리, 무장타, 1타점에 그치는 등 포스트 시즌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마운드는 클리브랜드가 더 강력합니다. 클리브랜드에는 2006년 제이크 피비 이후 첫 통합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한 쉐인 비버를 비롯해 잭 플리색, 카를로스 카라스코라는 막강한 선발 트리오가 있습니다. 반면 불펜은 제임스 카린책과 닉 위트그렌, 세던맨 듀오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시즌을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류현진에게는 어떤 팀이 더 편했을까요? 좌완 상대 공격력을 보면 템파베이가 조정 득점 생산력 121로 메이저리그 5위, 클리브랜드가 81로 메이저리그 25위이기 때문에 역시 템파베이 타선이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시카고 화이삭스 다음으로 좌완 공략을 잘한 팀입니다. 류현진은 클리브랜드전에 딱 한 번 나섰는데 그게 2014년이었다 보니 클리브랜드에는 류현진을 상대해본 타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팀 타선의 핵심인 프란시스코 린도어와 호세 라미레스가 류현진을 상대해보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투수와 타자가 처음 만나면 투수가 더 유리하다고 하죠. 류현진은 클리브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 마운드에 한 번 서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해 올스타전이었습니다. 반면 류현진은 템파베이 트로피카나 필드는 올 시즌 2차례 마운드에 올라본 적이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시범 경기에서 2번, 정규 시즌에서 2번 류현진을 상대한 경험이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류현진의 경우는 계속해서 패턴에 변화를 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해본 경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스타일의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더 익숙한 트로피카나 필드 마운드에 오를 수 있는 템파베이가 의외로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40승 20패를 기록함으로써 43승 17패를 기록한 다저스에 이어 메이저리그 승률 2위를 만들어낸 템파베이는 그야말로 기적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때 주력 투수들이 10명이나 한꺼번에 부상을 당하는 악재를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템파베이는 여전히 호세 알바라도, 제일런 빅스, 요니 치리노스, 앤드류 키트리지, 브랜든 맥케이, 콜린 포시에 같은 투수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8월 19일 이후 메이저리그 1위에 해당되는 평균자책점 3.13을 만들어내고 시즌을 끝냈습니다. 이 짧은 시즌에 메이저리그 타이 기록에 해당되는 12명이 세이브를 올렸다는 건 정말 케빈 캐시 감독의 불펜 운용이 물이 오를 대로 올랐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선수가 많지 않다 보니 템파베이 타선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템파베이는 올해 아메리칸 리그에서 장타를 두 번째로 많이 친 팀이며 메이저리그에서 양키스 다음으로 볼넷을 많이 골라낸 팀입니다. 하지만 약점도 있는데요. 눈야구를 하고 있다 보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삼진을 당했고 시즌이 진행될수록 득점권 적시타보다 홈런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템파베이는 근접전에 대단히 강한 팀인데요. 한 점차 승부에서 14승 5패와 2점차 이내 승부에서 23승 10패는 모두 메이저리그 최고 승률에 해당됩니다. 특히
홈에서의 한점차 경기는 10승 2패로 이 정도면 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템파베이 선수들이 팽팽한 승부에 단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규 시즌에서 한점차 승부에 강했다고 해서 포스트 시즌에서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12년 당시 최강의 불펜을 자랑했던 볼티모어는 한점차에서 29승 9패를 기록하고 승률 7할 6푼 3리라는 메이저리그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디비전 시리즈에서 양키스와 5차전까지 가는 승부를 하는데요. 하지만 승리한 쪽은 슈퍼에이스 사바시아가 있는 양키스였습니다. 2016년 텍사스는 한점차에서 36승 11패, 승률 7할 6푼 6리를 기록함으로써 2012년 볼티모어의 기록을 경신합니다. 하지만 토론토와의 디비전 시리즈에서 해멀스, 다르비슈, 콜비 루이스 선발진이 무너짐으로써 3연패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는 템파베이의 이러한 근접전 능력이 빛을 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이 제프 베니스터가 아니라 케빈 캐시이기 때문입니다. 템파베이의 약점은 오히려 선발 트리오인데요. 1차전 선발 블레이크 스넬은 구위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홈런을 너무 많이 맞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사이영상 수상 시즌에 0.80개였던 9이닝당 피홈런은 올해 1.80개로 1.0개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스넬은 올해 6이닝을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투구수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폼이 더 좋은 쪽은 마지막 6경기에서 5승 2.97을 기록했으며 마지막 2경기에서 11이닝 18K를 기록한 이선발 글래스나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승 1패를 하고 3차전에 가면 등장하는 투수가 올해 폼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면 탈락인 포스트 시즌 일리미네이션 경기에서 통산 4경기 4승, 평균자책점 0.95를 기록하고 있는 찰리 모튼이라면 토론토는 3차전에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에 저는 몬토요 감독이 전략적으로 류현진을 2차전에 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류현진을 2차전에 내보냄으로써 상등마로 상대 중등마를 잡겠다는 게 아니라 글래스나우가 상등마이기 때문에 우리 팀 최고의 카드인 류현진을 2차전에 내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이완 워커를 내세워 완벽한 모습이 아닌 블레이크 스넬을 잡아내고 류현진이 글래스나우를 꺾어준다면 2차전에서 시리즈가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류현진을 내세워 1차전을 승리하더라도 2차전에서 글래스나우를 꺾지 못하면 모튼을 상대해야 하는 3차전은 토론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략이 꽤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템파베이에서 22년을 보내고 캐시 감독과도 3루 코치와 벤치 코치로서 4년을 함께한 몬토요 감독이 템파베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도 이번 시리즈에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템파베이도 우리 선수가 있는 팀인데 너무 토론토 시각으로 바라본 영상을 만들어서 템파베이 팬들께 좀 죄송한데요. 템파베이는 토론토를 꺾고 디비전 시리즈에서 양키스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최지만의 진가가 발휘될 것 같습니다. 과연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통과하는 팀은 어디가 될까요? 꿀잼이 보장된 두 팀의 3전 2선승제 승부가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